안녕하세요. 전력공학 강사 소홍섭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우리가 발전 영역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 이 발전 부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발전소에서 어떻게 해서 전기를 생산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어떤 물의 낙차를 이용한 수력 발전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보일러를 가동시켜 가지고 높은 어떤 과열 증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발전, 자, 터빈을 돌려서 발전시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력 발전, 화력 발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을 이용하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자, 그 위에 우리가 이제 분산형 전원이라고 하는 태양광, 태양열, 그 다음에 연료전지,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죠? 신재생 에너지. 근데 우리 신재생 쪽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출제 범위에서는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설비 기준에서 5과목에서 간략하게 좀 살펴볼 것이고,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공부하실 때에는 우리가 전력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전 영역 중에서 세 가지 수력, 화력, 원자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수력에 대해서인데, 자, 우리 수력에 대해서 한번 보시자고요. 자, 수력. 자, 물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하는 거죠. 수력. 수력 발전소에서의 수도입니다. 자, 이 수도에는 압력 수도, 위치 수도, 속도 수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 물을 가지고 어떤 물의 에너지를 이용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시자고요. 우리가 물의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수조에다가, 이렇게 생긴 수조에다가 물을 이렇게 채워놨어요. 물을 채워놨어요. 이 물이 가지고 있는 그냥 양이지 이게 에너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관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수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다가 이제 물을 흘려 보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중력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물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 관을 통해서 내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요? 높이가 있기 때문에 우린 이걸 뭐라고요? H. 이걸 수두라고 하죠. 수두.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이걸 우리는 위치 수두다라고 해요. 위치 수두. 위치 수두. 그래서 H는 위치 수두를 얘기한다. 그다음에 어떤 물에 우리가 중력을 이용하고 물관을 이용해서 물을 흘려줘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뭐가 있어요? 압력을 받더라 이거야. 압력.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압력 수두가 있더라 이거야. 압력 수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위치 수두를 우리가 H, 메타라고 한다면 압력 수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렇죠? W분의 P로 구해요. 근데 이 P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P가 의미하는 것은 압력의 세기. 압력의 세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의 수압이다 또는 물의 수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위가 제곱미터당 킬로그램이 돼요. 제곱미터당 킬로그램.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W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의 부피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의 부피. 단위가요. 세제곱미터당 킬로그램이에요. 물이 엄청나게 무겁겠죠,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1000kg당 세제곱당 1000g의 무게를 우리는 물의 부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압력 수도 값을 우리는 1000분의 P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단위는 메타가 될 거예요. 수두를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압력 수도에 의해서 물이 흘러 내려오게 되면 물의 양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여기에서의 부분은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속도 수두라고 해요. 속도 수두. 속도 수두의 H는 이 G에 대한 V의 자승으로 우리가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V라고 하는 것은 물의 속도예요. 물의 속도. 물의 속도. 그래서 단위가 메타 퍼 세크가 됩니다. G라고 하는 것은 중력 가속도예요. 우리 모든 물체는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는 얼마야? 9.8 메타 퍼 세크의 자승이 되겠죠. 꼭 기억을 해 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때도 이런 부분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두라고 하는 것은 위치 수두, 압력 수두, 그 다음에 속도 수두가 존재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연속의 정리예요. 연속의 정리다라고 하는 건 뭐냐? 제가 이 부분을 잠깐 지워볼게요. 자, 연속의 정리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떤 수간 또는 어떤 우리가 강을 보게 되면 단면적이 다른 부분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때 이 부분에 자 단면적을 제가 A1이라고 볼게요. 단면적이기 때문에 제곱미터가 되겠죠. 자 여기에 단면적을 제가 A2 자 제곱미터다라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때 자 여기 이 지점을 A 지점이라고 하고 이 지점을 B 지점이라고 했을 때 자 이 지점을 통과하는 자 물의 속도가 V1 메타 퍼 세크가 될 것이고 이 지점을 통과하는 물의 속도가 V2 메타 퍼 세크라고 했을 때 자 연속의 정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어떤 수간에 A, B 지점을 통과하는 자 물의 양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게 이게 연속의 정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때 물의 양 Q인데 자 이 Q라고 하는 것은 자 단위 시간당 세제곱미터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여기 Q1과 Q2가 같다라고 하는데 이때 Q1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A1의 단면적에 대한 속도 V1이 되겠죠. 그러면 단면적에다가 메타 퍼 세크를 곱해 보니까 세제곱미터당 세크가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여기는 A2에 대한 V2가 된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지금 단면적이 넓죠. 자 넓다 보니까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저속으로 갈 것이고 여기는 단면적이 좁아요. 그러니까 속도 자체가 빨라지겠지. 그때 이 A, B 지점을 흐르는 통과하는 물의 양은 어떻더라? 여긴 속도가 느리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어떻다? 물의 양은 같다라고 하는 게 이게 연속의 정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속의 정리. 이해되시겠죠? 자, 이 연속의 정리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제 물의 분출 속도예요. 물의 분출 속도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그러면 속도 V의 자승은 EGH가 될 것이고 그래서 분출 속도 자, 고로 V는 루트의 EGH가 된다. 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물 이론 분출 속도까지 우리가 알아봤어요. 자, 그다음에 자, 이론 수력과 발전소의 출력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출력이다라고 하는 건 뭐야? 어떤 위치 에너지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자, 물이 이제 흘러내려올 거 아닙니까? 이때 자, 이론적으로 아직 발전기가 돌아가진 않았어요. 어떤 수차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지워 볼게요. 그럼 이때 보시게 되면 이때 출력은 뭐에 비례해요? 높이에 비례하겠지. 왜? 높이가 높을수록 자, 발전량은 더 많아질 것이고 높이가 낮을수록 발전량은 적어질 것이니까. 그래서 이론 출력 P는 자, H 수도와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자, 자, 여기서 나오는 물의 양 Q가 될 거 아닙니까? 물의 양에도 자,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뭡니까? 자, 중력에 자, 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 9.8. 자, 이론 출력이라고 하는 거 P는 9.8 QH가 됩니다. 그렇죠? 단위는 킬로와트가 된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여기에 이론 출력 P는 9.8 QH 킬로와트인데 자, 이 부분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뭘 돌려요? 수차 돌리지, 수차. 자, 여러분들 물레방아. 자, 이렇게 수차를 돌린대요. 수차를 돌리니까 자, 여기서는 입력이고 여기서는 출력이 있으니 분명히 여기는 효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발전소 출력. 자, 여기 자, 발전소의 수차 출력. 발전소에 자, 이렇게 볼까요? 수차 출력 P는 어떻게 돼요? 9.8 QH의 자, 수차의 효율이 된다더라.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발전기가 돌아가서 전기가 발생이 되다 보면 이것도 분명히 돌아가니까 효율이 있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수차 출력 T, 발전기의 자, 효율을 이타 G라고 한다면 자, 이때 발전 출력 자, P는 9.8 QH 자, 수차에 대한 효율과 발전기에 대한 효율을 곱한 값과 같다더라.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이 부분.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발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에요. 자, 이 부분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자고요. 그 다음에 자, 낙차를 넣는 방법에 의한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수로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수로식 발전소가 있고 수로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댐식이 있겠죠. 알아두세요. 수로식, 댐식. 그다음에 댐, 수로식. 댐. 시험 문제에 이제 나오니까. 그다음에 유역 변경식이 있겠죠. 유역 변경식이 있다. 유역 변경식이. 그래서 낙차에 의해서 오는 발전기에 대한 어떤 분류에는 수로식이 있고 댐식이 있고 댐 수로식이 있고 유역 변경식이 존재하더라.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 8번째 유량의, 자, 물의 이제 자, 양이 되겠죠. 어떤 유량의 사용 방법에 따른 분류에서, 자,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자연 유입식 발전소가 있고요, 조정지식이 있고요, 저수지식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양수식이에요. 양수식. 자, 이 양수식, 자, 발전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양수식 발전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첨두부하용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낮 시간에 이제 전기를 이제 공급을 받고, 우리가 이제 자, 공급을 받고 남은 잉여 전력이 있을 거예요. 잉여 전력이. 자, 그 잉여 전력이나 경부하 시에 그 잉여 전력을 이용해 가지고, 자, 전동기에 의해서, 자, 펌프를 돌립니다. 그래서 낮은 이제 어떤 물이 이제 흘러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부에 있는 물을 펌프기를 이용해 가지고 상부로 물을 올려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낮에 이제 부족한 전기를 그 양수식 발전기에 의해서 전기를 공급받는, 자, 그런 발전소를 갖다 우리 뭐라고요? 양수식 발전소라고 합니다. 중요한 첨두부하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잉여 전력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양수식 발전소. 자, 그 다음 내용을 볼게요. 자, 유량의 종별이에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여러분들이 이제 간혹 출제가 다 잘 되고 있긴 한데, 그 물, 이제 저수지에 물의 양이 얼마만큼 이제 있겠냐 이거야.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풍수량부터 좀 볼까요? 풍수량. 풍수량 및 풍수위인데, 자, 풍수량 및 풍수위는요. 자, 얼마입니까? 1년 중에 기준 용량에 대해서 95일. 자, 95일은 자, 어떻습니까? 기준보다는 내려가지 않는 유량. 자, 평수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평수량은 자, 185일이 될 것이고, 저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275일이 될 거예요. 보다 내려가지 않느냐. 갈수량은 355일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량곡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데, 자, 이 유량곡선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풍수량, 평수량, 저수량, 갈수량을 가지고 자, 어떻게 합니까? 유량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자, 95일, 185일, 275일, 335일은 이보다 내려가지 않은 양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부분 자,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해요. 자, 그다음에 각종 유량도표인데, 유량도라고 하는 게 있고, 유황곡선, 적산 유량곡선, 수위 유량곡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량도라고 하는 것은 자, 횡축에는 1년 365일을 여길순으로, 종축에는 매일매일의 어떤 유량, 자, 수위, 기후를 취하여 이들의 점을 연결한 곡선을 우리는 유량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유황곡선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 유량도를 기초로 해서 횡축에는 365일, 자, 종축에는 유량에 취하여 유량이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배열하여 이들 점을 연결한 곡선을 이걸 유황곡선이라고 해요. 유황곡선. 그다음에 적산 유량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 유량도를 우리가 토대로 해서 횡축에는 1년 365일, 종축에는 자, 유량의 누계를 잡아서 자, 만든 곡선이다. 그래서 저수지의 용량을 결정할 때 필요한 곡선이다라고 하는 게 자, 뭐가 됩니까? 적산 유량 곡선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수차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게요. 자, 수차의 종류에는 자, 이렇게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 수차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차에는 충동 수차가 있고요. 충동 수차가 있고, 자, 반동 수차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동 수차. 충동 수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물레방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물레방아가 돌 때 어떻게 물의 이제 충격에 의해서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거죠. 이게 충동 수차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펠톤 수차가 있다. 펠톤 수차. 자, 그 다음에 반동 수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목욕탕 같은데 아니면 여러분들 욕조에다가 물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자, 내가 물을 딱 뽑았어. 그럼 물이 막 돌아가지고 쑥 빨려 내려갈 거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변기에서 물을 내리면 물이 이렇게 돌다가 순간적으로 쑥 내려가죠. 자, 그런 것처럼 반동 수차는 그런 걸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프란시스 수차, 그 다음에 프로펠러 수차, 그 다음에 카플란 수차가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차의 특유 속도예요. 자, 특유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겠는데, 자, 여기다 한번 볼까요? 특유 속도란, 자, 특유 속도란 무엇일까요? 무엇을 특유 속도라고 할까요? 특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자, 1m의 어떤 낙차예요. 1m의 어떤 낙차에서 자, 1kW를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1분간의 회전수. 1분간의 이 회전수를 뭐라고 합니까? 특유 속도라고 합니다. 특유 속도라고 하는 것은 다시 1m의 어떤 낙차에서 1kW의 어떤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1분간의 회전수. 자, 이걸 뭐라고요? 특유 속도라고요. 그래서 우리 특유 속도 NS는 자, N에 대한 이 공식 꼭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P의 2분의 1승에 대한 H의 4분의 5승의 RPM이다. 분당 회전 속도니까. 그래서 이 공식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특유 속도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다음에 펠톤 수차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 어떻습니까? 특유 속도가 자, 이렇게 볼까요? 특유 속도 NS는 자, 어때요? 12보다는 크고 21보다는 작다. 그래서 경부하에서도 효율이 좋다. 그래서 전부하까지 효율의 변화가 적다. 자, 프란시스 수차예요. 프란시스 수차. 자, 여기서 좀 볼까요? 프란시스 수차다라고 하는 것은 특유 속도 NS는 자, 어떻습니까? H 플러스 20에 H라고 하는 것은 지금 높이가 되겠죠. 수죠. 자, 13,000 플러스 자, 50이 돼요. 자, 카플란 수차다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떻습니까? NS는 자, 2만이 될 것이고 H 플러스 20이 되겠죠. 그래서 부분 변화에 의한 효율이 심하다. 그래서 이 특유 속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특유 속도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하십시오. 1m의 낙차에서 1kW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 속도, 1분간의 속도를 특유 속도라고 하더라. 그래서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낙차에 의한 특성 변화예요. 낙차에 의한 특성 변화인데,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고낙차일 때는 자, 350m 이상일 때 펠톤 수차를, 중낙차 30에서 400m 사이일 때는 프란시스 수차를 이용하고요. 전낙차는 카플란과 프로펠러 수차를 이용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자, 거기에 특성 변화가 좀 있는데 자, 우선은 회전수예요. 회전수. 자, 이렇게 볼까요? 자, 이 회전수는 자, 여기다 한번 적어 볼게요. N1에 대한 N2는 자, H1에 대한 H2의 수도에 대한 2분의 1승의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자, 유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Q1에 대한 Q2 관의 어떤 속도가 되겠죠. 자, H1에 대한 H2의 이것도 2분의 1승이 돼요. 그 다음에 출력이 되겠죠. 출력. 자, P1에 대한 P2는 어떻습니까? H1에 대한 H2에 다 여기는 2분의 3승의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보시게 되면 그럼 이거는 뭐냐? 어떻게 해서 식이 유도가 됐냐? 그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발전기의 기본 이론 출력식이 있습니다. 얼마예요? 9.8 QH예요. QH. 자,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것은 연속의 정리에 의거해서 자, 단면적과 속도의 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제곱미터 퍼 세크였었죠. 그 다음에 이 V는 자, 물의 분출 속도였어요. 얼마였어요? EGH에 대한 제곱근. 자, 이렇게 우리가 공부한 거였죠. 그러면 여기는 다시 거꾸로 우리가 올라가 보게 되면 A에 자, 얼마가 돼요? 루트에 EGH가 된다. 그러면 유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H. 자, H와 얼마예요? 2분의 1승의 관계를 갖고 있겠죠. 수도와.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여기는 9.8 Q는 AV고 A가 H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출력 H는 자, 다시 V라고 하는 것은 자, 9.8에 A에 자, 얼마가 됩니까? V는 루트에 EGH에 대한 H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3승의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자, 여기 자, 특성 변화. 자, 회전수 유량 출력에 대한 특성 변화.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 만들 수 있다. 이거 외우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볼게요. 그 다음 내용을. 자, 그 다음에 흡출관이라고 하는 게 있죠. 흡출관. 자, 흡출관이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반동수차의 출구에서부터 방수로 수면까지 연결하는 관으로 자, 러너 방수면과의 사이의 낙차를 이용하는 것이 자, 목적이다. 그래서 흡출구의 최대 한도는 7.5이고 펠턴 수차는 흡출관이 없다. 당연하지. 펠턴 수차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충동 수차예요. 반동 수차를 통해서 우리 반동 수차. 자, 이 흡출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자, 이거 한번 이렇게 볼게요.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물이 이제 이름 배수구에 이렇게 이제 자, 찼을 때 이 부분에서 물이 빠져나갈 것인데 흡출관을 이렇게 설치를 해 놓은 거죠. 이렇게. 그럼 이 높이가 지금 몇 미터예요? 7.5m의 높이에 지금 설치가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까지 어떻게 이제 이렇게 소용돌이를 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물이 빠져나갈 거 아니야. 무슨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유효낙차, 방수면과의 사이의 낙차를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이 이 흡출관이다. 해서 자, 흡출관의 높이는 얼마다? 7.5m 정도가 돼야 될 것이고 자, 뭐 그렇죠? 반동수차에만 뭐가 있더라? 그렇죠? 흡출관이 존재하더라. 충동수차인 자, 뭐는 자, 펠턴 수차는 자, 흡출관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해되시겠죠? 흡출관. 자, 그 다음 내용을 좀 볼게요. 그 다음 이제 조속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조속기라고 하는 것은 물의 양을 조절해 주는 걸, 물의 어떤 속도, 자, 속도를 조절해 주는 걸 이걸 조속기라고 해요. 물의 양을 조정해 주는 거. 그래서 물의 양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자, 조절하겠냐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동작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자, 뭐 평속기에 의해서 이제 평속기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뭐 물의 압력을 조절하는 건데 자, 평속기가 이제 돌아서 만약에 뭐 압력이 작으면 작게 만들 수도 있고 압력을 크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물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게 평속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에다가 이제 보내줍니까? 배압 밸브를 작용시키는 게 이게 평속기다. 그래서 이 배압 밸브가 이제 자, 이 배압 밸브에서 우리가 자, 서버 전동기, 자, 서버 모터를 가열시키고 자, 이 서버 모터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보공 기구를 통해 가지고 자, 물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자, 이게 조속기더라. 그래서 이 순서 평속기, 배압 밸브, 서버 모터, 보공 기구 순으로서 우리가 동작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1번. 유수가 갖는 에너지가 아닌 거. 자,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물이 있었고, 물이 가지고 있는 자 위치가 있었고, 위치 에너지. 자, 그 다음에 압력 에너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속도 에너지가 있는 거지. 자, 수력 에너지가 아니고 수력 에너지가 답은 2번이 된다. 자, 2번 문제를 볼게요. 1kg 제곱센티미터의 수압의 압력 수준은 했어요. 자, 우리 압력 수준 H는 어떻게 구했어요? 1000분의 P미터가 됐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자 메타 단위를 쓰니까 이렇게 보면 될 거야.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1제곱센티미터당 킬로그램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뭘로 바꿔야 돼요? 메타 단위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자 1cm는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2승의 메타가 되는 거니까 제곱센티니까 얼마 돼요? 10의 마이너스 4승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킬로그램 퍼 메타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예요? 만 되겠네, 만. 그러니까 만에 대한 천인이 얼마가 됩니까? 10m 정도가 되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자,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유효 낙차가 500m인 자, 7번 문제. 유효 낙차가 500m인 자, 충동수차의 노즐에서 분출되는 유수의 이론적인 분출 속도는 약 몇 메타퍼세크가 되겠습니까? 자, 속도는요. 자, 어떻게 해요? 루트의 2GH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루트의 2 곱하기 자, 9.8 곱하기 50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눌러보니까 얼마나 돼요? 100 메타퍼세크가 된다더라. 속도 자체가요.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를 볼게요. 자, 유효 낙차가 500m예요. 50m입니다. 자, 이론의 출력이 4,900kW예요. 수력 발전소가 할 때 이제 최대 수량은 자,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이론 출력 P는 얼마입니까? 9.8 QH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자, Q는 수량을 얘기했으니까 Q는 자, 9.8H에 대한 P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 돼요? 자, 이 단위가 킬로와트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는 4,900이 될 것이고 자, 9.8 곱하기 낙차가 50이에요. 이거 우리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돼요? 10 세크당 10 자, 초당 얼마? 세제곱미터의 자, 유량이 흘러 들어오더라.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18번이에요. 수력 발전소를 건설할 때 낙차를 취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있어요. 자, 댐식, 스로식, 유역 변경식이죠. 역조종식은 아니죠. 댐식, 스로식, 유역 변경식, 댐 스로식.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답은 자, 3번이 된다. 자, 그다음에 20번. 자, 전력계통의 경보화시 또는 다른 발전소에 자, 발전 전력의 여유가 있을 때 이 이경 전력을 이용해서 전동기로 펌프를 돌려 물을 상부의 저수지에 저장하였다가 필요에 따라 이 물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방식. 이걸 뭐라고 했어요? 양수식 발전소라고 했었죠. 양수식 발전소. 그래서 답은 자, 2번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첨도부하를 이용한다라고 했었어요. 첨도부하. 자, 그다음에 23번. 365일 중에 185일은 이항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자, 수량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평수량이 되겠죠. 평수량. 평수량.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저수량, 평수량, 풍수량, 갈수량.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입니다. 자, 수력발전소의 댐의 설계 및 저수지의 용량을 결정하는 데 사용량은 가장 적합한 것은 했어요. 자, 그게 뭐예요? 적산 유량 곡선입니다. 저수지의 용량을 결정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것은 적산 유량 곡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28번. 그림 같은 유황 곡선을 가진 수력 지점에서 최대 사용 수량 5C. 자, 5C로 1년간 계속 발전하는 데 필요한 저수지의 용. 5C로 계속 발전하는 데 계속 필요한 저수지의 용량은 뭐예요? 이만큼의 용량이 있으면 되겠죠. DEB. DEB. 답은 자, 3번이 될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31번. 수력발전소에서 갈수량이란 했어요. 갈수량이란
자, 1년 중에 355일간은 이보다 낮지 않은 유량을 말한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185일이 아까 뭐였어요? 평수량이었어요. 평수량. 자, 95일 저수량. 그렇죠?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 자, 그 다음에 38번. 취수구에 제수문을 설치하는 목적은 뭐냐? 취수구에 제수문을 설치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제수문을 설치한다. 취수구가 있으면, 자, 이 취수구에 우리가 물을 또 저장시켜주는 문이 있어요. 그게 제수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자, 우리가 제수문이 된다. 39번. 조합수조의 설치의 목적은 뭐냐? 서지 탱크의 설치의 목적은 뭐냐? 자, 우리 서지 탱크에 대한 게 나왔는데 어떤 수압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게 서지 탱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수압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게 서지 탱크다. 그 다음에 50번. 자, 수차의 투기 속도의 공식을 냈어요. 자, 수차의 투기 속도의 공식. 자, 어떻습니까? NS는 자, N에 대한 P의 2분의 1승에 H의 4분의 5승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1번이 된다. 1번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 유연억차가 81m, 출력이 1000kW, 특유 속도가 164인 수차의 회전 속도였어요. 그럼 특유 속도 NS는 N의 P의 2분의 1승에 대한 H의 4분의 5니까 특유 속도가 164가 될 것이고 N은 우리가 구해야 될 상수가 될 것이며, 자, 출력은요, 얼마나 돼요? 자, 1000kW에 대한 2분의 1승에, 자, 높이는요, 81이 되겠죠. 4분의 5가 돼야 되더라. 자, 여러분들 이거 계산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 보니까 N은 얼마가 된다? 400rpm이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특유 속도 공식을 알고 있냐, 모르느냐.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55번 문제예요. 유연억차가 100m, 최대 유량이 자, 초당 20세제곱미터에 수차에서 낙차가 81m로 감소하면 유량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우리 유량 어떻게 돼요? Q1에 대한 Q2는 자, H1에 대한 H2에 자, 몇 승에 비례한다? 2분의 1승에 비례를 하더라 이거야. 자, 그러면 이때 Q2는 어떻습니까? H1, H2의 제곱근에 대한 Q1이 되겠죠? 그러면 H1은 얼마야? H1은요. 지금 유연낙차가 지금 100m고 수차에서 낙차가 81m예요. 유연낙차가 100이고 수차에서 낙차 81m니까 거기에 유량이 얼마입니까? 20이 되겠죠. 이거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나 나와요? 18. 자, 초당 세제곱미터의 유량이 나오더라.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수식 자체를요. 자, 그 다음 내용을 볼게요. 그 다음 문제를. 자, 59번. 자, 특유 속도가 높다는 것을 냈어요. 자, 특유 속도가 높다는 것은 자, 상대의 어떤 러너의 상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유 속도. 특유 속도가 뭐였어요? 특유 속도가. 자, 1m의 낙차에서 1kW의 어떤 전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1분간의 회전수였어요. 그래서 특유 속도가 크다는 것은 어떤 유수, 자, 물의 어떤 자, 유수에 대한 수차의 러너가 상대 속도보다는 자, 빠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특유 속도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물레방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물레방아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내가 물을 지금 여기다 쏴줘요. 그럼 이게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럼 상대 속도의 차가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그렇죠. 그 상대 속도의 차가 자, 빠르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2번입니다. 수차 발전기의 제동 건선을 장비하는 주된 목적은 뭐냐라고 했어요. 62번. 자, 수차 발전기 제동 건선. 제동 건선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발전기의 어떤 안정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쓰는 게 제동 건선이다. 기기 시간 때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제동 건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쪽 방향으로 돌 수 있도록 감아주는 건선을 우리가 자, 뭐 하려고 합니까? 이걸 제동 건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발전기의 안정도의 증진을 시키기 위해서 쓰는 게 제동 건선이다. 자, 수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수차 중에 15m 이하의 저낙차에 적합하여 조력 발전용으로 알맞는 자, 수차는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그게 뭐예요?
튜플러 수차가 되더라. 조력 발전에 쓰이는 자 튜플러 꼭 기억하세요. 시범부터 이하의 낙차입니다. 전낙차예요. 그때 쓰는 조력 발전용으로 알맞는 수차는 튜플러 수차가 된다.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72번. 자, 회전 속도의 변화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유량을 가감하는 장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했어요. 72번. 그걸 뭐라고요? 우리는 이걸 조속기라고 하죠. 조속기. 조속기. 물의 양을 조정을 한다는 거. 속도의 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게 자, 조속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78번. 자, 수차의 조속기 시험을 할 때 자, 폐쇄 시간이 길게 되도록 조속기 기구를 조정하여 부하를 차단하게 되면 자, 수차는 어떻게 되냐라고 했어요. 자, 수차는 속도, 회전 속도의 상승률은 증가할 것이고 수축 작용이 감소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은요. 자,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5번 문제예요. 자, 그림에서 A, B 두 지점의 단면적을 각각 1.2, 0.4제곱미터라고 하고 A에서의 유속을 V1. 자, V1을 0.3 메타세크라고 할 때 B에서의 유속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뭐 연속의 정리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연속의 정리는 Q1, Q2가 될 것이고 A1의 V1은 A2의 V2와 같다. 자, 이때 V2가라고 했으니까 V2는 A2에 대한 A1의 자 V1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야? 0.49, 1.2가 되겠죠. 속도는 0.3이니까 3배가 돼서 0.9 자, 메타 퍼 세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수력 발전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러면 수력 발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수두라고 하는 거, 위치, 압력, 속도, 수두에 대한 여러분들 정리를 갖고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연속의 정리라고 하는 거 방금 우리 문제 풀어봤었죠. 연속의 정리. 그다음에 물의 분출 속도, 발전기의 출력 공식, 그다음에 어떤 유량도에 관련된 유량.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차에는 자, 충동 수차가 있고 반동 수차가 있다. 거기에 대한 종류들. 그래서 투규 속도. 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공부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력 발전은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시고 시험 문제를 우리가 시험 공사장에 대한 어떤 시험을 대비를 하시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만 하시면 충분하실 거라 봐요. 하지만 자격증을 공부할 때가 이 정도였어요. 왜? 20문제 중에 2문제가 발전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수차에서 화력에서 원자력에서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2문제가 나오는데. 그죠? 근데 이 정도만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내가 자 이제 자격증을 이제 딴 상태에서 내가 좀 공부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수력에 관련된 내용들은 더 면밀하게, 더 세심하게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저는 다음 시간 때 또 화력 발전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